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나날 속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 노인 일자리 제2의 삶. 그 찬란한 일상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법. 나도 존중받고 상대방도 존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웃음아, 네, 웃음아. 어디를 갔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육 주제는 바로 인격 모독입니다. 인격 모독에 대해 모두 어렴풋이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자주 보이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평소 자신의 말투라서 또는 원체 성격이 급해서라며 인격을 모독하시는 분들도 여럿 뵀었는데요. 인격 모독, 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인격 모독은 사람의 품격을 말이나 행동으로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깎아내려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에 대하여 권위와 영향력을 무시한 채 욕되게 하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나 인격 모독이 행동으로 행해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때에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인격 모독으로 발생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격 모독은 해서는 안 되는, 또 당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평소 나의 말이나 말투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나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다 함께 지켜볼까요? 인격 모독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캠페인이라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금연을 홍보하는 사업에 있어 남성 2분, 여성 2분이 한 조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3세인 남성 참여자와 77세인 여성 참여자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성 참여자께서 이 여편네가 라는 말버릇이 있으셨는데 여성 참여자께서는 그 말에 에휴, 왜 이 늙은 영감탱이를 내게 붙여줘서 라고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참여자 간의 불편한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않아 폭발하게 되었고 두 참여자는 금연 캠페인 업무 내내 말싸움을 벌여 결국 양쪽 모두 서로에게 민원을 넣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에서 말다툼을 벌였던 것까지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기에 결국 이 금연 캠페인 사업 자체가 잠시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도 모두 오랫동안 꾸준한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인격 모독으로 동료나 수요처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 사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격 모독 행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업에서 만난 두 번째 가족과 마찬가지인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말투와 욱함을 꼭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찾아왔다고요? 예, 조금 묻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왔습니다. 아이,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지금이 노인 일자리 사업 12년 하셨다고 소문이 쟁쟁하십니다. 같이 바둑 두던 형님도 노인 일자리 하다가 다퉈서 그만두고, 아는 누님도 기관에서 상처받고 그만두고, 생각보다 노인 일자리 오래 하는 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아니,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거 혼자 알지 말고 알려좀 주십시오. 아이, 벌써 그리 소문이 났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알려줄 것도 없지.
일단 자, 김 선배님이라고 불러봐요. 김 선배님, 알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태도만 있으면 되죠.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호칭, 존중하는 행동. 그중 호칭이요. 나도 노인 일자리 사업 그만두는 사람 많이 봐왔지만 거의 대인관계 때문이었지요. 싸워서 그만두고 상처받아서 그만두고. 특히 호칭. 나이가 많으면 선배님, 나이가 적으면 후배님. 이렇게 딱 호칭을 정해서 말하면 호칭으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호칭이 그리도 많은데 다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있나? 그리고 호칭을 다 달리하면 그에 따라 없던 불만도 생기지요. 하지만 이렇게 선배님, 후배님이라고 존중하는 호칭을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지요. 그러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함께하는 팀원이라면 형, 형님, 김씨 이렇게 부르지 말고 선배님, 후배님, 나중에 구분하고 싶으면 김 선배님, 박 선배님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 맞네요. 그런데 호칭은 알겠는데 존중하는 태도, 행동, 회사 같은 느낌을 생각하면 되나요? 너무 딱딱하진 않을까요? 정반대지요. 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안에 또 다른 가족이라고요. 가족들은 사이가 나빠지고 좋아져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그런 거죠. 사이가 좋아도 나빠도 선배님, 후배님. 에이, 그래도 가족까진 너무 간 거 아닐까요? 아직 1년 차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 상태에 관해서 가장 공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존재. 기쁠 때, 슬픈 일 있을 때 늘 곁에서 축하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받아줄 수 있는 곳. 이래도 가족이라는 말이 부족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사회 안에 속하니 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이미 있는 친구들을 보러 나가는 것도 다 돈 아닙니까? 그렇죠. 술 한 잔씩 기울이다 보면 돈 많이 깨지죠. 그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오래 한 노하우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동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거죠. 그렇죠. 가족에게 대하는 존중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동생에게 하는 듯이 형 누나에게 하는 듯이 대한다면 상대방도 그 존중받는 기분 때문에 더 막대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와, 상대방도 미안해서 더 배려해 주는군요. 그것도 맞지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나 또한 배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가족들이 나중엔 정말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후회합니다. 현재 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대해보세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면 가족을 얻었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 보면 밖에 나가 누군가를 새로이 만나기도 힘드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자주 만나는 동료들이 생기니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2의 가족을 나의 부적절한 언행과 말투로 잃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그럼 사례 하나를 들어보며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매 순간에 욱함을 참지 못하는 팀원이 있었습니다. 이 팀원의 말버릇이 여럿 있었는데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단 모든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원래 이랬어. 하지만 원래 이랬다는 말로 이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참여자는 남들이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호통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새롭게 만나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 참여자가 욱했을 때 동료 중 누군가가 만류를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말이야 라고 소리치셨답니다. 결국 이 참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동료에게도 수요처에게도 담당자에게도 폭언을 일삼다가 주위의 모든 이들이 떠나간 후에야 후회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사과할 용기는 없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 자신 스스로 사업 참여를 그만두는 결과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앞에 세 문장이 실제로 우리 참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원래 이랬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 말이야. 모두가 동등한 관계로 존중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저런 말들은 결코 나를 드높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게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말투나 말습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인격 모독은 동료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 기관 담당 선생님과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에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취업한 게 무척이나 기특한 직원이었는데요. 막내라서 그런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 먼저 하려는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평소 방긋방긋 잘 웃고 싹싹해서 다들 막내딸 대하듯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21살, 약간은 서툴고 어려울 나이죠. 작은 실수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들에게 활동 시간을 잘못 알려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업무가 아직 미숙한 탓에 실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나 해당 참여자는 그 일로 기간으로 따지러 와서 끔찍한 폭언을 그 어린 담당 선생님께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심한 욕설은 물론이고 머리를 써라, 그렇게 멍청해서 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오갔다고 합니다. 어린 신찬 선생님은 여러 사람 앞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폭언에 얼굴이 새빨개지다 못해 허옇게 핏기가 사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언행으로 난리가 났었고 결국 참여자는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언행교육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에게는 그리 가볍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인 욕설을 들었던 선생님은 한동안 참여자분들을 마주대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결국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병이 되어 자살 예방센터의 상담 치료를 3회나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격 모독, 본인에겐 별 생각 없이 쏟아낸 말들일 수 있으나 당하는 사람에겐 평생을 잊기 힘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신이 져야 합니다. 모두가 인격 모독과는 먼 따뜻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인권 OX 퀴즈 정답을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 목적은 돈이므로 관계에 노력하지 않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 기능은 시니어층이 사회의 보호 안에서 유대감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오래 유지하려면 유대감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말하는 의도에 욕되게 할 마음이 없었다면 이는 인격 모독이 아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인격 모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격 모독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스스로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사회적 안전망 안에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한마디가 그 시작점입니다. 나도 존중받고 상대도 존중해주세요.